예, 안녕하십니까. 박지한 변리사입니다. 특허법 강의, 입문 1순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서두에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입문 강의 지금 당초 예상된 된 내용으로 바탕으로 했을 때 9강 정도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진도 범위 각각 구분을 했을 때 이상 없이 변동 없이 9강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입문 강의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입문 강의가 끝나고 이어지는 2순환 기본 강의로 이어지는 기본 2순환 같은 경우에는 특허법 강의라고 하는 교재를 중심으로 교재를 저랑 같이 정리하면서 진행을 하겠지만, 이 입문 강의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교재가 없습니다. 이거 제가 강의에서 사용하는 전자칠판 자료를 PDF 형태로 일단은 학원 게시판에 업로드를 해 드릴 거라서, 필요하신 분들은 그것을 다운받으셔서 출력을 하신 이후에 거기에 필기를 하셔도 되고, 사실 굳이 안 그러셔도 돼요. 사실 뭔가를 굳이 쓰시면서 부담감을 갖고 강의를 들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입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수강을 하시면서 내가 이 강사가 알려주는 거 다 암기하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완벽하게 정리하겠어, 이런 부담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런 스트레스 전혀 받으실 필요 없어요. 어떤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전공 강의 말고, 나한테 중요한 전공 강의 말고 교양 강의 있잖아요. 그 교양 강의 중에서도 여러분들 경험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학점을 잘 주는 교양 강의가 있을 겁니다. 시험 성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출석을 잘하고 그냥 잘 듣기만 하면은 성적이 잘 나온다라든가 학점을 잘 주는 교양 과목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교양 과목 듣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1순환 강의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입문 강의의 기본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뭐 민법이라고 하는 부분, 민법이라고 하는 과목 공부를 하고 오셨을 때 그 민법이라고 하는 그 과목의 특성상 여러분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이렇게 저렇게 살면서 많이 들어본 용어들, 그리고 많이 들어본 상황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왔을 거예요. 근데 특허법을 포함해서 뭐 실용실험법 마찬가지고요, 상표법 마찬가지고, 디자인보호법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산업재산권법과 관련된 상황들, 유니버스라고 하겠습니다. 세계관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런 용어를 쓰는 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특허 세계관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갖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세계관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특허라고 하는 제도가 왜 있는 건지, 그래서 이 제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건지, 이 제도가 구성되기 위해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떤 개념들이 필요한 건지, 어떤 용어들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거 들으시면서 암기를 해야겠다, 이런 부담감보다는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개념이 나온 거구나,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 거구나, 그러면 1순환 강의가 끝나고 2순환으로 돌아갔을 때 책을 정리하기 시작을 했을 때는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공부하고 정리를 해 나가야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암기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상황이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앞으로 기본 2순환 갔을 때 그때그때로 또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거 그때 얘가 입문 강의에서 얘기했던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이구나, 이거 좀만 자세하게 들어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세계관 만들기 강의 시작을 하도록 하겠고요. 1강 같은 경우에는 특허 제도의 원리, 특허 제도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정말 암기하실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해하셔야 됩니다. 특허 제도가 왜 있는 건지,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허 제도가 있는 건지, 왜 있는 건지, 그걸 이해를 하셔야지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변리사 시험 준비 공부를 시작하시는 입장에서 특허법 꽤 오랜 시간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정말 짧게는 1년, 조금만 더 길게는 뭐 2년, 3년까지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큰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허 제도에 대해서, 특허법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시면은 앞으로 이어지는 수많은 내용들 이해하고 암기하시는데 굉장히 큰 밑바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기하실 거 하나도 없지만 이해하시면서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가볍게 들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강 같은 경우에는 특허 제도의 이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2강, 3강 같은 경우에는 특허 요건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특허 요건이다 라고 하는 거, 어떤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특허 요건이라고 하는 용어, 이것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용어에 대한 정리 여기서 다 하고 가겠습니다. 기초적인 용어에 대한 정리 여기서 다 하고 갈 거예요. 거의 다 하고 갈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용어들이 나오는지, 어떤 개념들이 있는지,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허 제도의 이해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지식재산권 제도와 관련해서 이 지식재산이라는 단어, 지식재산권이라는 단어,
이거는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낯설음이나 아니면은 뭐 거리감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식재산권이라는 게 뭐냐? 넓은 의미에서는 무형이다라고 하는 거 형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반대말은 유형이겠죠. 형태가 있는 거. 여러분들 민법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그냥 일반 사건, 일반 재산권으로서 뭐 동산, 부동산 얘네들과 구별되는 거예요. 형체가 없는 겁니다. 무형재화다라는 거예요. 무형의 지식재산입니다. 지식재산이라는 말도 사실은 낯설지는 않은데 설명해봐 라고 하면은 말이 바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암기하실 필요도 없어요. 지식재산이라고 하는 거 인간의 정신적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작물을 넓은 의미에서 모두 지식재산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창작물 중에서 어떤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지식재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무형의 지식재산권을 객체로 하는 모든 권리가 넓은 의미에서는 지식재산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우리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법률에 대해서 법률을 공부를 할 건데, 조금만 더 좁은 의미에서 법률이 다루고 있는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법률이나 조약에 의해서 규정됨에 따라서 부여가 되고 권리가 부여가 되고 그 권리의 보호가 역시 법률이나 조약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 것들, 성문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특허법 중심으로 정리를 할 거죠. 물론 실형신안법도 같이 정리를 할 거지만 특허법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가 넓은 의미에서는 지식재산권에 들어가지만 그 중에서 특허법에 의해서 특허법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여가 되고 보호가 되는 것을 특허법에 의한 권리, 특허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좁은 의미에서. 그 권리의 내용은 뭐냐? 객체가 되는 지식재산을 독점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독점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이나 조약에 의해서 부여, 보호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를 독점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냐? 사용하거나 그 지식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런 지위, 시장에서 내가 내 지식재산, 내 정신적 활동의 창작물로 나오는 이 결과물을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독점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식재산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재산권은 그 객체에 따라서 또는 뭐 이 권리의 발생과 관련해서 발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권리관계의 행정 절차를 주관을 하고 있는 뭐 행정기관에 따라서 전통적으로는 얘네 둘로 이분법이 됩니다. 전통적으로는 얘네 둘로 구분이 돼요. 산업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서 국가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해서 특허청이 그 권리의 발생 등을 주관하고 관리하는 것을 산업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이와 달리 저작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작권이란 말은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뭐 뉴스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아마 저랑 같이 지금 대면해서 얘기는 못하고 있는데 아마 고개를 끄덕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작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문화 예술 분야의 창조물을 대상으로 해서 원칙적으로는 문체부에서 그 권리의 발생 등을 주관을 하는 것을 저작권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전통적으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식재산권이 이분화됐었는데, 최근에는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서 또는 문화예술 분야가 계속해서 확장됨에 따라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전통적인 이분법이 크게 의미가 없는 형태의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재산의 형태가 새롭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에 대해서 인정될 수 있는 권리, 그와 관련된 법률들이 계속해서 제정이 되고 있어요. 얘네들을 총괄해서 신지식재산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분법적 구분이 얘네들에 대한 구분이고, 최근에 얘네들이 신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내용들이 활발하게 새롭게 발생하고 나타남에 따라서 이런 전통적인 이분법, 구분법은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어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 뭐 배운 지식 삼아서 들어주시면 되겠고, 우리가 저랑 같이 공부할 내용들은 이 내용들이죠. 특허권과 실용실현권. 그리고 특허권에 대해서 다루는 법률이 특허법인 거고요. 실용실현권에 대해서 다루는 법률이 실용실현법인 거고요.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얘 중심으로 정리를 하고 마지막에 실용실현법은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한 번에 총괄해서 정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특허권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 특허법이라고 하는 것은 발명을 객체로 해서 발명이라고 하는 거, 발명이 뭐죠? 발명.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발명이라는 걸 갖고 산업재산권으로서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 일단 특허법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 없으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허라는 거에 대해서 들어가 볼게요. 이런 의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허란 무엇인가? 특허란 무엇인가? 특허란 무엇인가? 특허라는 단어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특허라는 단어 우리 일상생활 속에 많이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특허가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자신감 있게 설명하실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겁니다. 변리사가 아니고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이 아닌 대다수의 그냥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발명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면 높은 확률로 이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특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면 높은 확률로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발명에 대해서 독점적인 권리다. 발명을 독점하는 권리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다. 틀린 말은 전혀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특허법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특허 제도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분석하시고 정리하시고 하시기 위해서는 조금만 더 깊숙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인데 이거 누가 부여하냐라는 겁니다. 권리 이거 누가 부여하냐?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부여하는 거예요. 국가. 각 국별로 국가가 부여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특허청이라고 하는 행정청이 부여합니다. 국가가 독점권을 누군가한테 주겠다라는 거예요. 조금 구체적으로는 발명자한테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의문이 들으셔야 되냐? 왜? 왜 주냐라는 겁니다. 국가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누군가한테 독점권을 주냐라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시장에서 이거 너 혼자만 써. 너 혼자만 쓰고 다른 사람은 못 쓰게 해줄게. 장벽을 쳐주겠다라는 겁니다. 왜? 왜? 그리고 발명에 대해서 부여한다라고 얘기했죠. 그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많은 사람들이 특허법을 공부하시기 전에는 아이디어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건데 국가가 법률에 의해서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권리를 부여하겠다라는 겁니다. 독점 배타권을 부여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디어, 어떤 발명에 대해서 권리를 부여하겠냐라는 겁니다. 이 의문점을 오늘 해소하시면 됩니다. 1강을 통해서 이걸 해소하고 하시면 돼요. 국가가 부여한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국가와의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건 알겠는데 국가가 왜 어떤 발명에 대해서 권리를 부여하냐라는 겁니다. 그럼 특허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특허권이라는 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독점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특허권은 어떤 권리냐? 특허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이거 법조문들 제가 몇 가지 뭐 같이 볼 만한 법조문들 중간중간에 끌고 올 거긴 한데 지금 여기서 크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그냥 저랑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법조문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중요한 법조문이니까 이거는 지금도 알아두시고 나중에도 암기 같이 하시죠 라고 따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면 이거 굳이 중요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특허권이 특허법에서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려니까 특허권은 특허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죠. 특허라고 하는 게 특허법에서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특허권의 내용에 대한 설명, 특허권의 효력에 대한 설명 등이 법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나마 특허권이 어떤 권리인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4조 한번 볼게요. 94조 1항에 보시면은 특허권의 효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허권의 효력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특허권자라고 하는 거 특허를 받은 자겠죠. 국가에 신청을 해서 특허를 받은 자를 특허권자라고 할 겁니다. 지금 완벽하게 이해 안 되셔도 돼요. 그냥 무슨 말이겠거니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특허권자는 즉 특허를 부여받은 자는 특허권의 주체는 업으로서 아마 예상컨대 그냥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혼자 학술적으로 실험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경제활동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겠죠. 경제활동의 일환 산업적으로 업으로서 유사한 말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허 발명이라고 하는 거 특허를 받은 발명이 될 거예요. 특허 발명을 실시한다라고 하는 거 사용해서 수익해서 처분할 수 있다 라고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특허 발명을 실시할 권리 특허 발명을 그 발명 기술 내용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식재산권의 개념에 일맥상통하죠. 독점권임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독점권이라는 걸 명확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걸 독점하는 거냐면 특허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특허 발명을 혼자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권리구나.
어렵지 않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대해서 특허법 88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88조에서 규정을 해주고 있는데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언제 지금 모르셔야 됩니다. 어쨌든 언제까지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특허권이 영구적인 권리가 아니네. 비영구적인 권리네. 아까 말씀드렸죠? 특허권이라고 하는 거, 특허라고 하는 거 국가가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권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권리는 영구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국가가 어느 특정인한테 너한테 일정 기간만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지위를 줄게 라고 하는 게 특허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독점권을 비영구적으로 부여한다. 이거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특허 제도의 한 목적 살펴보겠습니다. 1조는 알고 계셔야 돼요. 1조라고 하는 것은 이 특허법 법률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인지 다른 법조문들을 해석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특허법 공부를 하실 때 법조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조만 따지면은 200개 이상의 법조문이 있죠. 200개 이상의 각 조들이 있습니다. 법조문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은 크게 나누면 1조와 그 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조가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그 외의 규정들은 이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석돼야 된다 라는 거 한번 듣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1조에선 특허법이 제정된 목적, 특허법 입법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업입법임을 밝히고 있는 거죠. 산업입법. 여기까지는 계속해서 중복된 얘기니까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을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다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간 목적, 수단은 무엇이냐? 기술 발전을 촉진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 목적으로서 기술 발전 촉진 기술 발전의 촉진을 유도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기술 발전을 촉진시킨다. 오케이, 이건 알겠는데 기술 발전 뭘 갖고 어떻게 촉진하냐? 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자면 발명을 보호 백치로 하고 있습니다. 객체가 발명임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발명이 객체입니다. 특허의 객체. 발명을 어떻게 해서 기술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느냐? 보호 장려하고 이용을 도모한다.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한다. 발명을 보호 장려한다라는 거 앞서서 보고 왔던 내용인데 얘는 결국 권리를 부여하겠다라는 겁니다. 권리를 부여. 그럼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들 의문점이 하나 생기셔야 됩니다. 어떤 의문점이 생기셔야 되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뭔가 모순되는 상충되는 가치가 있습니다. 발명을 보호 장려한다라고 하고 발명에 대해서 보호 장려한다라고 하고 오케이, 보호 장려한다라는 건 독점 배타권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발명에 대해서 그 권리로서 보호를 해주고 그 권리가 부여된다면 당연히 뭐 장려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이용을 도모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도모한다. 누군가한테 독점 배타권을 준다라고 하는 게 이용을 도모하는데 어떤 역할이 될까요? 누군가 한 사람만 쓸 수 있게, 특정인만 쓸 수 있게 권리를 부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 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사용이나 수익이나 처분할 수 있는 지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만 권리가 부여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모순처럼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허법이다라고 하는 게 이번 1강이 끝났을 때 이해가 되시면 돼요. 이거 약간 지저분한 감이 없지 않으니까 살짝 지우고 깔끔하게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두 가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한다. 그래서 보호 장려와 관련해서 제가 어떤 내용을 말씀드렸냐면 첫 번째, 이거 권리 부여하는 거다. 그리고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이제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그 이용을 도모한다라고 하는 건 기술을 공개하겠다라는 겁니다. 특허 제도의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기술을 공개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발명가들이 어떤 기술 분야에서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들 창출해내고 새로운 아이디어들 계속해서 발굴해내고 했을 때 그 아이디어 또는 기술 내용 특정인 한 사람만 갖고 있으면서 그 영업 비밀로서 비밀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업화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다 같이 공개하자라는 겁니다. 다 같이 알자라는 거예요. 이거 다 같이 알면 알게 하면은 너한테 권리를 부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허 제도의 본질은 발명의 공개를 대가로 독점 배타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허 제도는 결국에는 기술을 받아들이고 공개해서 다 같이 공유하겠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공유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기술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술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발명을 보호한다라는 거, 권리를 부여한다라는 겁니다. 독점 배타권을 부여한다라는 거예요. 독점 배타권,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야, 내가 너한테 네가 완성한 발명 특허로서 보호받으면은 네가 이거 특허 출원, 그러니까 특허로서 보호받겠다라고 하는 의사 표시를 하면은 네가 우리 국가가 특허청이 너한테 독점 배타권을 부여할게. 그럼 너 이 독점 배타권 갖고 네가 완성한 이 발명 이 기술을 가지고 사업화해. 이 시장에서 너만 쓸 수 있게 해줄게. 이거 네가 곧바로 사업화해서 네 발명 그냥 꽁꽁 숨겨놓은 게 아니라 시장에 꺼내. 사업화해. 대신 너만 쓸 수 있게 해줄게.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네 발명 계속해서 하면은 연구개량 계속해서 하고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계속해서 창출하고 그거를 특허로서 보호를 받으면은 계속해서 독점 배타권을 부여할 거니까 계속해서 발명을 하게. 그래서 발명을 장려한다라는 겁니다. 발명을 장려한다라고 하는 것이 발명을 유인하고 창작을 유인하고 그 창작의 결과물, 완성된 발명을 특허로서 보호받도록 유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권리 부여를 통해서 발명을 보호 장려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가 특허로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그 발명은 내가 공개할게. 근데 공개하는 대신 이거 너만 쓸 수 있게 해줄게. 라는 겁니다. 네가 이거 공개하면은 그 공개된 기술을 가지고 다른 제3자가 이거 쉽게 접근해서 기술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그 결과 국가, 사회 전반적으로 국가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기술 문헌에 대한 총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술이 축적이 되고 제3자 입장에서는 특히 뭐 특허권을 받은 자와 경쟁을 하고 있는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나보다 유리한 기술, 좀 우수한 제품을 갖고 나보다 시장에서 경쟁력을 크게 확보를 하고 있네. 근데 제 기술 내용을 보니까, 특허 내용을 보니까, 아, 이런 식으로 내가 기술 내용을 기술을 만들었구나. 발명을 완성을 했구나. 그럼 내가 이 기술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만 더 어떻게 개량을 해서 우수한 기술을 더 만들어 봐야겠다. 라고 해서 연구 개량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고 또는 그건 같은 기술 분야일 때 얘기고요. 전혀 다른 기술 분야에 있는 사람도 이 기술 분야에 진입을 하려고 할 때 이 기술 분야의 기술 동향을 특허 문헌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 개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공개된 특허 기술이 더 발전할 수 있게 그리고 더 발전해서 또 권리를 부여받고 더 공개가 되고 더 발전될 수 있게 이런 선순환 사이클을 만드는 것 특허 제도의 기본적인 목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깔끔하게 한번 지우고 얘기를 해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술 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발명을 가지고 보호 장려를 해줍니다. 보호 장려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 독점권을 부여하겠다라는 거예요.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발명의 의욕을 고취시킵니다. 발명을 하도록 발명의 창작을 유인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발명의 창작을 유인시키고 그 발명이 시장에 쓰일 수 있게 사업화를 촉진시켜줍니다. 내가 너한테 독점 배타권 줄 테니까 이거 사업에 써. 시장에 꺼내. 우리 산업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해. 라고 하는 겁니다. 이용을 도모한다는 거 어떤 취지냐면 기술을 공개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기술을 공개시키겠다. 그래서 기술 정보를 축적시키고요. 인간 사회의 기술 총량을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기술 총량을 늘리겠다라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연구 개량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그래서 기술 발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라는 거예요. 연구 개발 그리고 그게 공개가 되고 활용이 되고 또 개량이 되고 또 특허로서 보호를 받고 공개가 되고 활용이 되고 다시 연구 개발되고 특허로서 보호를 받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그래서 공개 기술이 활용이 될 수 있게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 여기 적혀져 있지는 않지만 특허법 목적에 적혀져 있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거 한 번만 더 강조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특허법의 본질은 특허 제도의 본질은
공개의 대가로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러한 방식으로 기술 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하나 예시를 드리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이 사람 갑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기술 분야에서 뭐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뭐 연구 개발자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냐 사업가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을 인식을 합니다. 내가 어떤 제품을 가지고 아니면 어떤 뭐 생산 체계라든지 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원래 있는 기술력 갖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 뭔가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기술적 과제를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과제를 해결하면 좋을지 머리를 굴려요. 열심히 짱구를 굴려가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과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새로운 해결 방식이나 아니면은 새로운 뭐 해결 수단, 뭐 해결을 하기 위한 새로운 효과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 가지 착상을 합니다. 착상을 한다라고 하는 거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해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착상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연구 개발을 이어가서 착상을 계속해서 구체화합니다. 어떻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서 인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조금만 더 구체화돼야 되는지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해요. 그래서 구체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에는 발명을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발명을 통해서 새롭게 완성된 발명을 통해서 앞서서 인식한 문제가 충분히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결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해요.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발명자 입장에서는 오랜 연구 개발의 성과로서 기존의 문제점, 기존의 과제를 해결하는 해결 수단으로서 발명을 완성을 해야겠네요. 완성을 했네요. 그리고 완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거 단순히 그냥 얘의 지식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게 아니라면은 이 완성된 발명을 바탕으로 경제적 이익을 창출을 해야겠죠. 완성된 이 기술을 제품화해야 됩니다. 제품화해야 돼요. 제품화해서 이 제품이 기존에 있는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경쟁업체와의 제품과의 관계에서도 우수성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우수성을 바탕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명가 입장에서는 연구 개발의 성과고요. 사업가 입장에서는 이거 사업가 입장이라고 보겠습니다. 사업가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한 시장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발명이 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특허제도라는 게 없다면 예컨대 특허제도라는 게 뭐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 갑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특허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여러 가지 눈이 존재하죠. 얘네들을 경쟁업체라고 보겠습니다. 경쟁업체 을병이라고 해볼게요. 편의상 경쟁업체 을병. 경쟁업체 을병이 갑이 갖고 있는 기술, 갑이 제품화한 이 기술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석을 할 겁니다. 분석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특허라는 게 없을 때, 특허라는 독점 배타권이 없을 때 얘가 이 발명을 갖고 사업화를 한 결과 이 사업의 결과물로서 제품이 공개가 되고 경쟁업체 입장에서는 기술 모방이 가능해집니다. 기술 모방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얘가 제품화를 하게 되고 이 제품화, 얘네들이 사업화함에 따라서 얘의 경제적 이익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발명자 또는 사업가 입장에서는 발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얘네들을 공개하기 꺼려하고 소수의 그냥 자기와의 거래처와의 관계에서만 조금만 공개를 해서 비밀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 얘의 사업화 속도가 상당히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공개를 꺼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허라는 제도가 없게 되면은 계속해서 기술 내용이 누군가의 비밀의 영역에 묻혀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꺼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유인책이 필요하죠.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발명을 보호 장려하는 방식이 독점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갑한테 필요한 건 뭐다? 독점 배타권이다. 얘네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얘네들이 들어올 수 없게 하는 독점 배타권이 필요하다. 그래서 특허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술 모방으로부터 기술 내용 보호를 해줘야지 누군가 발명을 공개하고 그리고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화가 진행이 돼서 계속해서 기술이 산업에, 시장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필요한 건 뭐냐? 특허라는 것을 부여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특허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청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에 부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특허 출원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특허 출원이라는 용어 아마 처음 들으실 건데 특허 출원이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서면으로 내가 특허를 받고자 합니다 라는 표시를 작성을 해서 특허청에 제출하는 신고서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특허 출원을 할 때는 출원서라는 신고서도 제출해야 되지만 여기에 명세서라는 걸 제출해야 됩니다. 명세서 뒤에 가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명세서라는 게 뭐냐면은 얘가 발명을 보호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발명이라는 게 무체제화죠. 형태가 없습니다. 형태가 없어요. 그래서 뭐를 보호받고자 하는 것인지, 어떤 범위에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것인지, 권리의 형태나 범위에 대해서 이 무체제화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체제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출원을 할 때는 출원서라는 신고서뿐만 아니라 명세서라는 문헌에 이 발명의 기술 내용을 기재를 해야 됩니다. 기술 내용을 문서화해야 돼요. 기술 내용을 문서화. 그리고 이 기술 내용을 문서화한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실 일, 변리사들의 주요 업무가 되겠죠. 누군가의 연구 개발의 성과물, 무체제화를 권리로서 적절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은 연구 개발의 성과물, 같은 기술 내용이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언어화하느냐, 문서화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권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권리 보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변리사의 역할이 중요한 거고요. 어쨌든 그건 논외로 하도록 하겠고, 문서화해서 출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허처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특허를 부여해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되면은 권리를 부여하죠. 그래서 이 유인책으로 계속해서 이걸 유도하는 거예요. 권리를 부여한다라는 것으로 계속해서 이걸 유도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특허청 입장에서는 계속 새로운 기술이 적혀져 있는 기술 문헌이 특허청 입장에서는 그냥 이것만 해주면은 계속해서 기술 문헌이 쌓인다라는 겁니다. 기술이 축적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유도하면서 기술의 내용이 계속해서 특허청에서 쌓인다라는 겁니다. 이게 특허 제도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권리를 부여해서 특허 출원하는 과정에서 권리를 문서화해야 되고, 그럼 이 기술 내용이 문서로서 적힐 수밖에 없고, 그럼 특허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내용이 계속해서 문서화돼서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만약에 이거를 제출했으면 그에 따라서 독점 배타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점 배타권을 줬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을과 병, 경쟁업체가 들어올 수 없는 기술 장벽이 생겼죠.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사업화가 훨씬 수월할 수가 있고, 이 사업화가 계속해서 촉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만약에 사업가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유리한 경쟁력을 갖는 지위를 확보할 수가 있을 거고요. 발명자다라고 하면은 자신의 연구 개발의 성과가 적절하게 권리로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다른 제3자가 들어올 길이 막혔기 때문에 지위장벽이 생겨서 이걸 억지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제 권리 침해가 되는 거죠. 이제 법원으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게 막힌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야 이거. 얘한테만 독점 배타권이 생겼고 그냥 시장에서 얘만 활용할 수 있는 거네? 나한테 어떤 이득도 없나? 그게 아니죠. 기술이 공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허청이 아까 쌓아둔 기술정보, 특허 문헌을 공개합니다. 특허 문헌을 공개해요. 그러면 다른 제3자, 경쟁업체나 아니면 다른 기술 분야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더라도 이 기술 문헌을 통해서 기술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 정보 획득. 그럼 기술 정보 획득을 하게 되면은 얘네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조금 더 우수한 기술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하는 연구 개량을 이어갈 수도 있을 거고, 그에 따라서 얘네들이 특허로서 보호를 받게 된다면 이제 또 반대쪽 입장에서 이 기술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 개발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발명을 보호를 하고 그 보호에 따라서 발명을 공개시킴으로써 발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개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활용이 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얘가 발명에 대해서 독점 배타권, 진입장벽이 생겼다, 특허권이 발생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그 특허권이다라고 하는 거 비영구적인 권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정 기간만 얘한테 독점 배타권을 부여하고 그 기간이 도가하면은 내가 너한테 공개의 대가로서 일정 기간 동안 독점 배타권을 줄 건데, 그 기간이 도가한 이후에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기술의 활용을 촉진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계속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사업가 입장에선 시장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는 것, 발명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연구개발 성과를 권리로서 보호받는 것, 그리고 제3자 입장에서는 기술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럼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을 때는 국가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계속해서 쌓이죠.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해서 쌓입니다.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과의 비교에서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지금 현대 사회에서 어느 나라가 국가 경쟁력이 강하냐, 물론 뭐 군사력, 전통적인 의미에서 군사력의 의미를 완전히 잃은 것은 아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국가 경쟁력을 의미하는 것은 쉽게 생각했을 때는 돈과 기술이에요, 사실. 특허제도는 우리나라의 이거 발전,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산업 발전을 이바지함으로써, 기술 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원리에서 특허제도가 이해가 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깔끔하게 지우고 가겠습니다. 특허 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발명이라 특허라고 하는 것은 공개의 대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떠한 발명의 공개가 특허를 부여할 만큼 가치가 있는 발명인지, 걔네들을 우리가 특허 요건이다라고 해서 따로 정리를 할 겁니다. 어떤 발명들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특허 출원을 해야지 등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출원과 관련된 제도들, 출원 제도다라고 지칭을 할 건데, 출원과 관련된 제도들 쭉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등록이 돼서 특허권이 발생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이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어떻게 얘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앞으로 쭉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 제도는 공개를 대가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허란 무엇인가? 발명에 대한 권리다.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특허가 갖는 기능은 무엇인가?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독점 배타권은 시장 경쟁의 저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걸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공개를 수반함으로써.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발명자 입장에서는 연구개발의 성과를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국가 입장에서는 국가 산업적인 경쟁력을,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다른 나라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각 국마다 특허 제도가 각각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특허 제도가 같이 존재하면서 서로 기술이라든지 뭐 문화 정보에 대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 인류적인 기술 총량의 축적, 그리고 기술 향상, 산업 발전의 이바지라는 측면도 고려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가 입장에서는 산업 경쟁력이 향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가 입장에서는 발명자에게 계속해서 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를 유도할 수 있겠죠. 특허 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 투자를 유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투자를 유인을 받으면 발명자가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이룩할 거고요. 그리고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다른 뭐 제3자 같은 경우에는 기술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그 공개 기술을 활용해서 연구 개량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허의 역할이다. 이게 이해가 되시면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것만 이해가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허란 무엇인가? 아까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발명에 대해서 독점 배타권이 부여가 된 거냐면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 이 발명을 공개시킬 건데 이 공개가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만큼 우수하거나 새로운 발명 또는 산업에 이용될 수 있는 발명을 공개한 자에게 우수한 발명을 공개한 자에게 그래서 사회 기술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너가 네 발명 꽁 훔쳐놓은 게 아니라 이거 공개시킴으로써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했네. 그럼 내가 너한테 일정한 기간 동안 그 발명에 대한 그 발명에 대해서 사용 등을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이 지위를 독점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이 지위를 국가가 부여하는 권리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사회 기술 발전에 기여한 발명을 공개한 자에게 그 대가로 부여가 되는 독점 배타권이다. 이게 특허권의 하나의 정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허권의 본질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취지에서 발명을 보호하고요. 발명을 보호하고 그래서 사업화가 촉진될 수 있게, 활용될 수 있게, 그 기술 내용이 산업에 이용될 수 있게, 그리고 발명이 공개됨으로써 새로운 발명이 창출될 수 있게, 그래서 창출된 발명이 다시 보호를 받고 다시 활용이 되고 다시 공개가 되고 다시 창출이 되고 다시 보호가 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듦으로써 국가별로, 각 국별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을 도모한 것이 특허 제도의 역할이다. 이거 이해되시면 됩니다. 예, 여기까지가 특허 제도의 역할, 특허 제도의 이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뒤에 이어지는 강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 안의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용어 그리고 개념 중심으로 정리를 할 건데, 그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나라 특허법이 갖고 있는 기본 원칙들, 우리 앞서서 살펴본 특허 제도의 본질, 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특허법은 어떤 원칙들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의 제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제원칙이다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크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제라고 하는 거 그냥 모두 제자예요. 우리나라 특허법의 모든 원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원칙들 다 외워주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우리 특허법은 기본적으로 권리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권리주의는 개념적으로 은혜주의랑 배치되는 개념인데, 뭐 이런 거 그냥 아실 필요 없고, 그냥 권리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에 대해서, 그 발명에 대해서 권리를 받기 위해서는 발명자가 그 발명에 대해서 권리를 국가에게 요구해야 된다. 그 요구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특허 출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군가 발명을 했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랜 연구 개발의 성과로서 발명을 완성을 했어요. 그 자체로 특허가 부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발명을 완성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가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명자는 나한테 특허를 부여해 주세요 라고 하는 요구, 이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특허 출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특허청의 행정 절차를 요구하고 소정의 행정 절차를 거쳤을 때 설정 등록이라는 행정 처분이 일어납니다. 설정 등록이라는 것은 권리를 등록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뒤에 가서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설정 등록이라는 행정 처분이 발생했을 때 비로소 이 발명에 대한 권리가 발생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국가에 대해서 권리를 요구하는 행위, 나한테 특허를 부여해달라는 의사표시가 특허 출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허 출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내 발명을 공개할 테니까 발명의 공개를 전제로 특허를 받고 싶습니다 라는 의사표시를 특허청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권리주의라는 말, 발명자는 권리를 국가에 요구해야 비로소 권리를 얻을 수 있다. 비로소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알고 가셔야 되는 거, 발명했다라고 해서 특허권이 부여되는 게 아니다. 국가에 특허를 부여해달라는 요구를 해야 된다. 그 절차를 공부해야 되겠구나. 발명을 했다라고 해서 특허가 아니다. 완성된 발명에 대해서 권리를 특허청에 요구해야 된다. 그 두 번째, 등록주의입니다. 등록주의. 발명에 대한 독점 배타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정 등록이라는, 이 발명에 대한 독점적 권리, 특허권이라고 하는 거, 이 기술 장벽을 치는, 그래서 얘가 독점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독점적인 권리는 특허청의 행정 처분으로서 발생을 합니다. 행정 절차를 아까 앞서서 요청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설정 등록이라는 행정 처분에 의해서 기술 장벽, 이 독점적 권리가 발생하고 그 결과 다른 사람이 이 영역에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얘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94조 우리가 보고 왔었죠. 특허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한다. 그리고 이 권리는 설정 등록이라는 행정 처분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게 등록주의예요. 등록주의. 그리고 우리 특허법은 심사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주의의 반대말은 무심사주의인데, 무심사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서면을 제출을 하면서 특허 출원이라는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무심사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 제출 서류가 방식만 만족을 하면은 곧바로 등록을 시켜주는 게 무심사주의고요. 심사주의는 그와 반대말로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완성된 발명을 문헌에 적어서, 특히 명세서라는 문헌에 적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명세서라는 문헌에 기술 내용을 적었을 때 특허청에서는 이 기술 내용, 이 발명에 대해서 특허를 부여해도 되는지, 특허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를 심사관이라고 하는 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심사하도록 절차를 취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발명에 대해서 곧바로 특허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발명이 특허로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특허 요건을 심사해서 특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심사주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특허 요건이다라고 하는 것은 특허를 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요건들이요. 특허법상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하나 나중에 뜯어볼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첫 번째,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건 이 발명이 산업에 이용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발명이 갑이 완성한 거긴 한데, 이 사람이 완성한 거긴 한데 단순히 그냥 실험적으로 학술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서 이게 만약에 등록이 돼도 우리나라 산업에 이용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발명은 공개가 돼도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기여한 게 없기 때문에 특허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특허로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기술 발전에 기여한 것이 있을 것이고 그 대가로서 특허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모르셔도 돼요. 뒤에 가서 산업상 이용 가능성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성, 새로운 발명이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기술을 특허 출원한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기술을 그대로 특허 출원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창작적 요소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창작적 요소가 없기 때문에 기술 발전에 어떠한 기여가 없습니다. 이 발명이 공개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특허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적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우수한 기술이어야 돼요. 우수한 기술. 우수한 기술을 공개했을 때 그게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독점 배타권을 부여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들 앞으로 쭉 정리를 할 건데, 가장 대표적으로 산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이어야 되고, 새로운 발명이어야 되고, 우수한 진보가 있는 발명이어야 됩니다. 진보적인 발명이어야 돼요. 어쨌든 이거 뒤에 가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원칙으로서 우리 특허법은 서면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허에 관한 절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적인 행정 절차와 다르게 무채제화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작성해서 절차가 진행돼야 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특허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 정리를 하실 때는 누가 어떤 서면을 언제까지 어떻게 제출하면 되는지를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서면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면주의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 출원서라고 하는 특허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서면, 이거 신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이 발명의 기술적 내용이 기술 문헌으로서 명세서에 작성이 돼야 됩니다. 명세서라고 하는 것은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변리사가 중요한 이유는 누군가의 연구 개발의 성과가 언어화해서 문서화해서 권리를 부여받냐 못 받냐, 그리고 부여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범위에서 어떤 형태로 보호를 받을 수 있냐가 전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명세서가 갖는 역할이 중요한 거고, 명세서가 갖는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변리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기는 기술 내용이 적히는 문헌이다. 뒤에 가서 중요하겠구나 라는 느낌만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모든 절차는 서면 제출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출원하는 과정에서는 출원하겠다라는 신고서와 함께 발명의 내용을 적은 문헌, 명세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 라는 거. 그리고 우리 특허법의 또 중요한 요건이죠. 공개주의.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 아까 특허 출원이라는 거 공개를 전제로 하는 의사표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정한 기간이 경과를 하면은 모든 출원의 내용은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이것도 특허법상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갑이 독점 배타권을 얻기 위해서 발명의 내용을 적어서 출원을 하면은 특허청은 이 내용을 공개합니다. 그래서 다른 제3자가 기술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연구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게, 또는 불필요한 중복 투자를 방지할 수 있게, 사업가 입장에서는 이거 이미 특허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투자할 필요가 없겠죠. 이것도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선출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출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갑이라고 하겠습니다. 을이라고 하겠습니다. 갑과 을이 같은 발명을 완성을 했어요. 같은 발명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럼 둘 다 특허를 받고자 해요.
둘 다 특허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기술 사상, 하나의 기술 내용에 대해서, 하나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2개 이상의 특허를 부여를 하면 되냐? 안 되겠죠. 법적 안정성에 반할 겁니다. 누군가 한 명만 독점권을 얻어야 되는 거고 복수 개의 특허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 특허로서 본질이 없어지는 거죠. 이 중에 한 명만 특허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한 명만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는 중복 특허를 배제한다라고 하는 원칙인 거고, 둘 다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 한 명만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의 기술 내용에 하나의 권리만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복 특허 배제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은 사실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선택될 수가 있습니다. 선출원주의나, 선출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선발명주의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발명한 사람이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둘 중에 무언가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 특허법은 선출원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선발명주의라고 하는 게 뭔가 구체적 타당성이나 당사자 사이의 정의에는 부합할 것 같은데, 먼저 발명한 사람이 권리를 받도록 하는 게 부합할 것 같기는 한데, 얘는 법적 안정성에 반하고 사실 증명하는 게 꽤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의 안정성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또 하나 무엇보다 사실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발명의 조기 공개를 유도하겠다라는 거. 출원을 한다라는 것은 공개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같은 발명을 완성한 자라고 하더라도 먼저 출원해서 먼저 공개시킨 사람, 먼저 출원해서 먼저 공개시킨 이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출원하면은 네가 먼저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빨리 출원해. 그럴수록 특허청 입장에서는 빨리 기술 문헌을 확보해서 빨리 공개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출원주의라고 하는 원칙, 먼저 출원해서 출원일을 선점한 자가 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같은 발명에 대해서. 이해하실 때는 같은 발명에 대해서는 복수계의 특허가 발생할 수 없다. 한 명만 특허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먼저 발명한 자를 기준으로 해야 될까? 먼저 출원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야 될까? 먼저 출원을 했다 라고 하는 것은 먼저 발명을 공개한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특허를 부여하자 라는 겁니다. 라는 게 선출원주의의 기본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까지가 1강으로 제가 준비를 해놓은 내용입니다. 사실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은 했고 계획은 했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체감되실지는 잘 모르겠네요. 좀 쉽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1강 같은 경우에는 진짜 겉만 훑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겉을 쭉 훑으면서 어떻게 생겼구나 라는 느낌만 가져가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2강부터는 안에 있는 내용 조금씩 관련된 개념들 중심으로, 용어들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조금 쉬었다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